분들이 요즘 많이 계셔서 정의와 진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유튜브 대표 마용희 대표님께서 마지막 대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통큰 누나 빅시스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이렇게 낙태죄 폐지 철회 기자회견에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K프로라이프 오현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고 사람마다 종교마다 그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영원히 반대는 사실 아닙니다. 왜? 산모도 태아도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는 누구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면 반대지 왜 영원히 반대는 아니냐,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폐지를 하게 되더라도 부분적인 폐지 그리고 시기적인 폐지가 있어야 된다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낙태죄 폐지를 하려면 전 학년이 12년 학교에서 충분히 조기 성교육을 받고 성에 대한 책임이 생각과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인이 된 후에 그 후에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의논을 그제서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곧 12년의 계도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죠. 그것도 아니면 나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문란한 성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에 합법적인 중절 수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1호에서 5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또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이렇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항에서 5항까지 모든 적용을 할 수 있는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테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성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기 성교육이랍시고 여가부에서 선정한 도서가 성교육이 아니라 문란한 성문화를 조장하고 그런 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정적인 도서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나다움 어린이 책에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 여자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으며 토끼와 펭귄이 결혼할 수 있어. 토끼와 펭귄이 결혼하면 토팽이가 태어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기분이 좋아지는 행위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 책을 선정한 여가부 장관 이정옥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식이 만약 당신 딸이 만약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당신 아들이 만약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자연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천륜을 망가뜨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물끼리 교배를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동물과 교배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인간과 동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이런 조기성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낙태죄 폐지가 답일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성급한 폐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출산율 때문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16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을 나지 않지만 한 해의 낙태로 빛조차 못 보고 떠난 태아가 18,500명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훨씬 더 많은 태아가 낙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단 5년 동안 인공 임신 중절 건수는 2005년 34만 2천 건입니다. 2010년 16만 9천 건입니다. 물론 50%가 감소하였지만 많은 인공 임신 중절 사례가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 중절 수술 건수라는 겁니다. 18,500명의 건수는 해당 수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 2017년 5만 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줄었지만 이는 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적인 낙태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의 수가 5만 건보다 더 많은 수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출산은 2019년 기준 30만 명, 사망은 29만 5천입니다. 이렇게 출산과 사망이 비슷한데 여기서 낙태수가 만약 출산으로 이어진다면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 어찌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고아를 해외로 입양하고 보내고 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건 원치 않는 출산을 한 미혼모의 잘못이 아니라 한 명의 국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명을 다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국가인 나라에서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어지는 상황을 빤히 보고도 아무 조치나 개선을 하지 않는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버린 생명도 우리나라의 국민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정치인들 배부르라고 내는 거, 공무원이 배부르라고 내는 거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워서 나라의 희망을 만들어내라고 세금을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인이나 관할 지자체나 모두들 내몰라라는 식의 방치, 그 때문에 아직도 해외에 입양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낙태죄 폐지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정부는 낙태죄 폐지로 인하여 여성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을 빌미로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하면 물론이고 낙태죄 폐지가 급선무가 아니라 조기 성교육이 선행되고 보육시설의 확충이 급선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조기 성교육 실시하기 전에 낙태법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